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니스트 극한 체험 같은 느낌으로 좀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을 이제 어니스트님의 관점에서 주식을 하면 이 재무제표를 본다던가 이 기업의 뉴스를 본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 말고 이 기업의 이제 영업 활동이라던가 뭐 재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들춰보는 이유가 이걸 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재무제표를 봐서 대박날 주식을 고른다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도 될 만한 주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뭐 최소한의 필터링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 주식이 뭐 10배 간다 100배 간다 이런 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럼 과연 만약에 어니스트님한테 기업 분석이나 이런 뉴스나 내재적인 거, 영업적인 거 이런 내용을 접근 권한은 완전 맞고 다른 건 다 똑같이 할 수 있고 경험치도 다 똑같은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블라인드를 해놓고서 모든 종목을, 그러고서 어니님한테 주식을 하라라고 하면 어니님은 주식을 하실까요?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품 팔아도 되나요? 예를 들면 저 기업 찾아가도 되나요? 아니요. 그 완전 막혀 있는 거죠. 원천 차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 상황. 이게 뭐 제조업인지 반도체 회사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직접 찾아가서 조사도 못한다 요 정도인 거죠? 그렇죠. 뭐 어디 외딴 섬에서 이제 차트랑 뭐 다 주는데, HTS 다 주는데 이 화면들만 다 막은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주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지금 어니님 그동안의 경험치 다 있어요. 근데 종목명하고 이것만 다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사실 좀 있잖아요.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 주식이 진짜 개차반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긴 알잖아요, 어니님이. 그죠?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이런 거는 뭐 동전 주고 뭐 하니까는 뭐 혹시 뭐 실적이 안 좋나 이런 느낌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절대 가격이나 차트 모양 같은 거를 보면 그래도 느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만 이제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지금 정도로 할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할 수는 있는 정도. 그리고 한다면은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빌드업 카드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하는 거다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되게 많이 느낌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는 빌드업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바로 판단하신 거겠죠? 근데 못한다에 가까워요. 너무 리스키하니까 그거는 사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카드를 빼게 되면은 사실 흔히 말하는 국룰 매매에 가까운 정도로 하겠죠. 기본적 분석을 다 가리고 했었으니까 사실은 그게 국룰 매매로 가까워지거든요. 차트 모양 보고 수급 보고 그것만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에 가까운 매매를 하면서 치고 빠지고 요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뜨내기 매매를 해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뜨내기 매매라고 하신 거 사과하신 거죠? 네, 아니 보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매매를 한다면 제가 저한테 한 표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할 수는 있다고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 투자는 못한다라는 느낌일까요? 장기 보유는 못한다. 자산 관리를 못한다. 주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산 관리까지 할 마음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산 관리랑 자산 관리 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주식 투자가 자산 관리 수단이 되기 위해선 빌드업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꾸준하게 시간값을 들여서 매매가 늘어지든 늘어지지 않든 간에 저의 개인의 자산을 꾸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못하고 주식으로 진짜로 매매, 그러니까 아까 뜨내기 매매라는 게 보따리 장수꾼이 되는 거죠. 종목에서 수급 좋은 거, 인기 좋은 뭐, 이거 요새 쇼핑몰이나 그런 것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핫 아이템들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여름에 핫 아이템이 나오고, 겨울에는 겨울에 핫 아이템이 나오고, 아니면 SNS에서 갑자기 새롭게 치고 나오는 이슈, 이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빠르게 알아보고서 그거 빠르게 공급망 확보해서 빠르게 팔고 빠지고 팔고 빠지고 막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매매 자체를 상인처럼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근데 자신이 선택한 게 완전 재고 덩어리로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손해도 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활동 속에서 제가 제 자산의 얼마까지를 주식 투자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이제 길게 못 끌고 간다고 스스로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그 개별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의 총액?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체 금액대도 되게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큰 돈으로 매매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죠. 제가 반대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국룰 같은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드 큰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에 제가 직면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에 들어가는 그 금액대도 되게 작아지고, 그리고 좀 분산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종목이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하나하나의 종목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좀 백화점 매매처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근데 또 백화점 매매도 쉽지 않은 게 그거 다 어떻게 컨트롤해요? 거의 다 스캘핑 식으로 해야 되는데 빨리 매매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슬랏의 시드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종목을 늘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리면서 집중하게 되면은 작은 시드로 몇 종목 매매하는 게 최선인. 그럼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딱 그 정도 한계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그걸 키우고자 금액을 더 키우면은 되지 않아? 라고 하기에는 다 날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선 진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내 이렇게 리스크 높은 거에다가 내 자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이 뜨내기 매매 규모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돈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할 것이냐, 이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네, 맞아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저희 맨날 자주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돈이 있으면 주식으로 하는 게 가장 자신 있는 거고 가장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어니스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력이 동일하게 있고 제가 수급과 파동에 정말로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개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물어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수급과 파동으로 100% 매매 다 맞출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것과 같은데 못 맞춥니다. 기술적으로만 풀어내는 거를 얘기한 거니까. 결국에는 빌드업이 왜 중요한데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술로 들어가도 100%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빌드업이 핵심이다. 그리고 저희 채널 이름은 어니스트와 수급과 파동이 아니라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다. 이 부분을 한 번만 진짜 꼭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전에 저한테 1000만 원만 남기고서 다 뺏어가는 극한 체험 한번 했었잖아요. 비슷한 맥인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뺏어간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못 넣게끔 제약을 딱 걸어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네요. 저는 근데 전자가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네. 주식 빌드업은 가능했으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은 게, 아마 이제 보시면서 공감하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이거를 보긴 보는데 이게 잘 모르겠고 내가 그동안에 맨날 주의 깊게 봤던 건 이 차트의 모양과 뭐 기술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걸요? 그럼 이제 스스로가 제가 이 제약을 걸었던 거를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환경을 부여하고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베팅하기도 어렵고 장기 보유하기도 어렵고 굳이 어렵게 관리하는 거는 엄두도 안 나고 빨리 손절했었어야 되는 것 같고 계속 기술적으로 고점 돌파하는 거, 성과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내는 거, 그런 것만 하게 되고 그런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버디님이 국룰적 매매를 돌려가기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름까지 돋으셨나요? 네. 네. 저 욕 먹으라고 또. 네. 그럼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로 말 그대로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깊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저도 단 한 번도 제가 국룰 매매를 한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소름이 돋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제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어니스님도 국룰 매매하는 그런 주식 뜨내기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저란 사람이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종종 그런 질문 받잖아요. 어니님은 코인 안 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 질문 많이 받았었잖아요. 정말 많이 봤죠. 결국엔 이거랑 되게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코인을 안 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코인이 제가 볼 때는. 저 진짜 신기했던 게 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코인 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코인에 손을 대는 순간 지금의 저는
없어질 거라서 저는 코인을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아까 같은 주식도 이거를 다 가려지는 상황이 되면 그럼 코인 할 수도 있겠네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코인을 왜 안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오늘 찾았습니다. 코인에 대한 기본적 분석 실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코인은요 사실 모두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고 내재 가치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매매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개별 코인으로 다 들어가서 보면. 근데 이제 주식이란 거는 원래는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어니스트님만 못 보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물어봤던 거는. 그럼 이거는 좀 되게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주식은 그 뭔가 이제 평가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마치 미인대에 선발하는 것처럼 그 시장에서 이걸 평가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어니님은 그걸 못 보는 거고. 그러면은 저 답변을 찾았습니다.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클럽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봐줄 거잖아요. 대신 해주니까 누가. 그렇군요. 아 진짜로요. 그런 마음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사실 클럽에. 그럼 되겠네요.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인 안 하냐 이 질문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안 물어보시는데 한창 때는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좀 했는데 오늘 언니님하고 이제 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보다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식 시장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클럽에서 오늘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호가창에 매물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보기 편하게 공짜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져 있는 정보도 스스로 안 보고 눈 가리고 블라인드 매매를 하는 거죠. 딱 그만큼 자신이 불리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코인처럼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저희 얘기 이제 종합해서 보면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저희 얘기 보시면서 스스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반대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고 좋은 습관을 토대로 주식을 투자로서 접근해서 밍숭밍숭하게 하자가 아니라 보다 더 확실하게 부를 쌓아가면서 성공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고 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는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이제 과거 영상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을 채워가시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언니님이 잠깐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희 클럽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게 이제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설명란에 보면은 링크가 돼 있거든요. 공지사항이. 클럽 공지 보시면은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은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환경, 불리한 환경, 부족한 실력들을 메우는데 굉장히 좋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온라인상에서의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